안녕하세요. 금빛 물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남산, 그리고 남산골 새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산골 새님이란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예, 네, 들어보셨죠?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요? 그리고 새님 하면은 우리가 좋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어떤 사람을 새님이라고 그러냐? 옹졸하고, 째째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그저 오직 글만 알고, 그냥 남한테 배고플지도 못하고, 너그럽지도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속이 좁은 사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아요. 새님 하면은 말이죠. 근데 사실은 저 말이 상당히 그래도 괜찮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새님이란 말이 나쁜 뜻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을까? 받아들여질까? 이거 좀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이 남산골 새님이란 말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조선 초도 아닙니다. 대개 이제 그 조선 중기쯤 가면은 그 벼슬에서 물려는 그 선비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뭘 꿈꾸느냐 하면은, 야, 지금은 이렇지만 나도 이제 큰 벼슬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뭐 입시 공부 열심히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용한 데를 가야 되겠죠. 서울에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딥니까? 그 한양바닥에서. 그래도 동네가 그래도 아늑한 그런 어떤 골짜기 같은 데 있는 데가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찾아간 데가 남산 골짜기입니다. 남산 골짜기를 찾아가서 거기서 글 공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면 중구 필동이나 지금의 예장동 일대예요. 그쪽이 남산 골짜기입니다. 그쪽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합니까? 그냥 그거 글 공부만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베푸는 방법조차도 모르고 그냥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래서 자고 나면 글만 읽는 사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은 없어. 세상 물정도 몰라. 이런 사람을 갖다가 남산골 새님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그건 또 괜찮네요. 보니까 생원님에서 그 말이 변한 건데 이 상호님이 뭐예요? 상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과거에 초시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도 초시.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래도 맨 처음에 그래도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대단한 거예요. 교수급은 안 되더라도 그 아래급은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만 이제 벼슬을 이제 정식을 못 받아가지고서 무슨 뭐 군수가 되지 못하고 도지사 무슨 감사가 못 됐을 뿐이지 상호는 그래도 글쟁이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호는 벼슬 같지만 벼슬 같지도 않은 벼슬, 이게 상원인데 그게 편한 말이 생님이고 이 생님이 또 변해가지고 새님이란 말까지 가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식자, 상원이 식자죠. 그러니까 좀 유식한 사람, 굵고 뭐 제법 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그 글을 잘 몰랐던 사람들은 그냥 뭘 가지고 나면은 읽기는 읽어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럼 누굴 찾아갑니까? 아는 사람 찾아가야 되겠죠. 그럴 땐 가장 동네에서 가까운 식자를 찾아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을 찾아가는 곳, 바로 생원집입니다. 이게 생원집. 이런 데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생원이란 말은 상당히 높은 말인데 이게 생원님, 생님, 새님으로 변해서 낮춤말처럼 변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상우님이라고 불렀던 새님들이 살았던 그 골짜기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위쪽 얘기입니다. 그 위쪽에 가면은 봉수대가 있고 국사당이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좀 역사적으로 의미가 상당히 깊어요. 근데 그 국사당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국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라 국자, 스승사자, 집당자 이렇게 해서 국사당 그러는데 이게 뭐예요? 나라의 스승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 스승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무학대사를 모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국사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봄, 가을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을 모셨으니까 그 당에다가 조상이잖아요.
비는 겁니다. 제사를 올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계속 빌렸던 거니까 여러 해를 계속 돼가지고 조선시대 내내 이어왔겠죠. 역사가 얼마나 깊겠어요. 조선 500년 동안 계속 왔으니까. 근데 일제 때 이게 헐리고 말아요. 왜? 일본인들이 그걸 가만두지를 않았어요. 그거를요. 이제 그것은 이제 뒤에 얘기를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바로 봉수대가 5군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봉수대라는 건 아시다시피 신호체계 아닙니까? 이거는 통신 시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연기와 횃불이 올라가는 그 횟수 크기에 따라서 변방에서 일어나는 그 일의 정도를 알 수 있었잖아요. 야, 저기 낌새를 보여가지고서 쳐들어오려고 그래. 불 하나만 올렸잖아요. 횃불 하나만. 이제는 넘어올 기미가 보여. 둘을 올렸잖아요. 결국은 일을 저들려서 넘어오고 있어요. 셋을 올렸잖아요. 자, 4번째, 5번째 이렇게 올리면 그때는 이제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횟수로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갖다 입으로 전한 게 아니라 불러서, 횃불로서 그걸 올렸다는 거죠. 밤에는 횃불이죠. 낮에는 연기로 올린 거예요. 그리고 올려가지고서 남산에서 받은 거예요. 5군데를 갖다가. 그 국방 관련의 신호를 최종적으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남산은 참 국방의 요새라고 조선시대는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산에 왜 그러면 이렇게 봉수대가 한 대도 아니고 5개를 있느냐, 이게 5대나 있느냐. 대개 봉수대는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산에나 봉수대 하나씩 있어요. 근데 남산은 5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신호의 신속성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거하고 이제 만약 하나가 있다고 하면은 의주 쪽에서 오는 신호도 받고 부산 쪽에서 오는 신호도 받게 되면 같이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신호를 경복궁 쪽에서 바라볼 때 그게 의주 쪽에서 오는 그 긴급한 소식인지 부산 쪽에서 오는 소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거기다 글씨를 써놓는 것도 아니고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로따로 해가지고 요거는 부산 쪽에서, 요거는 의주 쪽에서, 요거는 목포 쪽에서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남산, 이러한 경로를 거쳐서 남산, 이렇게 거쳐서 남산이에요. 그렇게 되면 모두 5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5군. 근데 유독 요 평안도는 2개인데 왜 그러냐면 평안도가 제일 위험한데요. 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게 대부분 난리가 이쪽에서 많이 하니까 이 평안도는 2개를 뒀어요. 왜? 저 만포진 쪽에 압록강 상류 쪽에다 뒀고 하나는 하류 쪽에다 하나 둔 거예요. 그래서 평안도 쪽에서 오는 봉수는 2개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봉수를 연구를 하면은 옛날에 통신 체계를 알 수가 있고 통신 경로를 알 수가 있어요. 요것도 대강 얘가 충청도 경기도 제가 이렇게 했지만은 사실은 하나하나 보면 이 충청도 속에서도 몇 개의 산이 연결돼 있고 여기도 몇 개의 산이 연결돼서 이렇게 와가지고 남산까지 오는 겁니다. 남산까지 올 때는 아마 20-30개의 봉우리의 봉수를 거쳐가지고서 왔으리라고 봐요. 그래도 그게 빨리 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말 타고 온다면 그게 며칠 걸릴걸. 그냥 그래도 아마 적어도 1시간 내는 아마 대궐에 도착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식의 체계를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그 국사당을 헐어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 헐어버린 걸 여기다 옮긴 거예요. 그게 바로 인왕산인데 인왕산 제2봉 아래쪽에다가 옮겨 놓는데 가만히 보면 여기 기와 건물이 하나 있어요. 요건데 요게 이제 국사당입니다. 여기 선바위가 있고요. 요 국사당 요게 남산에 있던 거를 옮겨 온 겁니다. 요게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건물의 모습은 똑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지내고 국태민안 이것을 빌고 있습니다. 이제 남산의 그 풍수와 그런 관계 그런 얘기고 요 단시간에 한 번 더 이행 얘기를 좀 잠깐 하면서 이제 남산 얘기를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